안녕하세요. 편곡법 13주차 수업입니다. 이제 수업이 2번 남았습니다. 14주차, 15주차가 남았는데 15주차는 기말고사고 14주차를 기말고사 제출용 편곡을 하는 시간으로 비워드려야 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메이크업 해야 될지는 업로드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디 편곡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쿠스틱 악기를 가지고 5선보로 하는 편곡을 조금 집중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파트, 컴퓨터 음악 영역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 미디 작업이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미디 작업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니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어떤 프로세스와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한지와 마무리 작업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를 제가 작업했던 한 3개의 파일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예제로 사용할 곡은요, 이전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제 합창곡입니다. 이렇게 생긴 합창곡이고요. 이렇게 컴퓨터 사보가 돼 있는 거 보면 제가 열심히 시벨리우스로 사보를 했겠죠. 시벨리우스나 피날레 같은 파일은 다 미디 파일로 변환이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기 찍혀있는 모든 음들이 다 미디 데이터예요. 그래서 F라는 음이 2분음표라는 길이를 가지고 찍혀서 타이라는 정보로 8분음표로 묶이고 걔가 이 정도 템포를 갖는다. 가능하다면 이 정도의 크기로 찍히고 성부가 이렇게 나눠진다. 이게 다 수치로 저장되는 미디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디 파일로 쉽게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미디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대충 이런 파일이 만들어져요. 제가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제가 지금 미디 파일 만든 걸 DAW, 저는 스튜디오 1을 씁니다. 큐베이스나 로직을 쓰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미디 파일을 드래그해 오시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돼요. 그러면 악보랑 비교해 보면 피아노 파트, 코러스 파트가 있으니까 얘가 피아노 파트, 얘가 코러스 파트겠죠? 클릭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악보를 보면 대충 비슷하게, 이게 스튜디오 1 5부터 좋아진 버전입니다. 기존까지는 이 악보가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컨버트 그랜드 스텝 하면 자기가 알아서 그랜드 스텝으로 이렇게 변환해 줍니다. 스튜디오 1은 프라임 버전을 쓰시면 무료로 어느 정도까지는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 해 보실 것을 권하고요. 보시면 악보가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코러스 파트를 열어보면 코러스 파트 또한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피아노 파트를 만드는 걸 볼 테니까 코러스 파트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일단 미디 파일을 갖고 오면 미디 작업에서 쉬운 건 뭐냐면 노테이션, 내가 이미 편곡한 곡을 컴퓨터 사보를 했고 그걸 미디 파일로 변환해서 DAW 갖고 오면 이미 미디 데이터들은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하나씩 마우스를 클릭해서 찍거나 아니면 건반으로 쳐서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편곡하신 걸 다시 한번 미디로 편곡할 때 아니면 미디로 실현할 때 장점이에요. 처음 미디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파일을 가져오면 그 다음 작업은 뭐냐? 템포를 맞춰야 돼요. 템포는 셋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70 템포를 맞춰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를 플레이 해봤자 어차피 아무 소리 나지 않아요. 얘는 미디 데이터만 있는 애입니다. 어떤 사운드를 쓸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컨택 중에 가장 소리가 무난한 피아노 사운드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컨택이고요. 자, 그랜저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악기를 통해서 이 미디 데이터는 소리가 나요.
근데 여기까지 들었는데 뭔가 부자연스럽죠. 뭐가 부자연스럽죠? 페달이 하나도 없죠. 페달은 왜 없냐면 여기에도 페달링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페달 신호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미디는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다 줘야 돼요. 그러면 미디 데이터는 어디서 줄 수 있느냐? 여기 밑에 창을 보시면 Velocity, Note Controller, Key Switches, Modulation, Pitch Bend, Aftertouch, Program Change, Reset All, 그 다음에 Sustain Pedal, Effect Depth, Control 10, 볼륨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많이 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냥 어떤 미디 창을 만들어서 그냥 가상의 창을 넣어서 걔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딱 얘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릭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있죠. 그 얘기는 이 사보할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미디 데이터들이 여기에 지금 입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필요한 게 있고 불필요한 게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지우셔야 되는데 아직 그 작업이 익숙치 않으시면 괜찮으시고요. 서스테인 페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는 기다리고 있는데 데이터를 전혀 주지 않았죠. 서스테인 온, 오프는 신호 체계가 딱 두 개예요. 온과 오프입니다. 위쪽에 있을 때 on, 아래쪽에 있을 때 오프. 그래서 만약에 다 on을 주게 되면 페달은 만들어져요. 근데 끊어지는 점이 하나도 없죠. 이럴 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마우스와 키보드밖에 없다. 방법은 이렇게 수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피아노 치는 사람이 어떤 모션으로 피아노 페달을 떼고 밟는지를 생각하셔서 얘가 이 다음 마디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마디에 음을 치고 바로 페달을 뗐다가 밟죠. 이런 모션을 생각하셔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겠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얘를 선택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좀 당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됐으면 얘를 그대로 갖다 놓고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뒤로 계속 붙여주면서 혹시 화성 변화가 한 마디에 두 개 돼 있는 부분 또 수정해주고 이런 수작업을 거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피아노 울림이 만들어지면서 아까보다는 나아졌죠. 그런데 또 역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들립니다. 갑자기 크고 작고 부자연스럽죠. 이 부자연스러움은 벨로시티에서 조절해줍니다. 벨로시티는 속도라는 뜻이에요. 무슨 속도냐면 여러분이 건반을 얼마나 빠르게 치셨는가, 얼마나 느리게 치셨는가. 빠르게 치면 소리가 커지고 느리게 치면 소리가 작죠. 이거는 단순히 볼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음색에 관한 문제예요. 말 그대로 건반을 세게 빠르게 치면 그 해머가 현을 빠르게 때리면서 소리가 크게 날 뿐이지 강렬한 음색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벨로시티 조절은 볼륨을 조절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건반을 세게 쳤나 약하게 쳤나 이거를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창은 지우고 이 창을 조금 더 크게 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첫 번째 음이 작았고 두 번째 음이 크니까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두 번째 음 볼륨 얘도 내려서 지금 부분 들어보시면 하나씩 선택하시면 맨 위에 벨로시티가 이만큼, 그 밑에 벨로시티가 이만큼, 그 밑에가 이만큼,
그 밑에가 이만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내리면 뭘 잡고 내리는지 모르겠죠. 물론 지금은 전체가 다 잡고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선택해서 상성부 음이 너무 크다,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음, 보통 아르페지오의 음들도 크게 돼 있어요. 이 세 개의 음만 선택해 보면 베이스가 작고 내성의 음이 크죠. 이럴 땐 베이스가 앞에 거랑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해서 잡아주시고 뒤에 건 조금 더 내려주시면 훨씬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애들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내려서 소리가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요. 여기도 역시 뭔가 사운드가 둔탁하죠. 이럴 땐 항상 클릭해서 어떻게 벨로시티가 잡혀있나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위에 사운드가 이 정도, 그 밑에 사운드가 얘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성부의 멜로디가 안 들리니까 둔탁해지겠죠. 이걸 내려줍니다. 이게 미디 파일을 갖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검수하셔야 되는 미디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한 4마디 정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점들 부분은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부분 페달이 안 바뀌어서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페달 다시 체인지, 페달이 이 마디에 딱 맞게 바뀌면 안 좋아요. 그래서 밟고 뛰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페달링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벨로시티 와서 너무 크니까 벨로시티 조절 해주시고, 이제는 뭘 고쳐야 될지 아시겠죠? 앞에서 했던 벨로시티와 서스테인 페달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 4마디가 벨로시티랑 서스테인 페달이 작업됐다고 해서 자연스러운가요? 노래방 사운드 같죠? 왜 그럴까요? 세상 누구도 건반으로 연주를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얘를 사람이 연주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휴머나이즈 혹은 스윙 기능을 걸어줘야 돼요. 어떤 DAW에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 작업에 대한 팁으로 퀀타이즈 작업을 다 했으면 반드시 휴머나이즈나 약간 퀀타이즈를 조금 비트는 작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미디 사운드는 그 자이언 아코디언이라고, 그냥 아코디언 큰 게 소리 내는 것처럼 괴상하게 들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고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스튜디오원 같은 경우는 휴머나이즈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큐베이스를 쓰시나 로직을 쓰시나 어떤 걸 쓰셔도 다 있어요. 휴머나이즈를 선택하면 2개의 메뉴가 보통 뜹니다. 노트 스타트 레인지,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점을 어떻게 틀어드릴까요와 벨로시티, 이 벨로시티 값을 어떻게 틀어드릴까요예요. 얘를 조금 더 확대해 놓고 보여드리면 마우스 우측 버튼 휴머나이즈, 제가 실습을 위해서 조금 구간을 넓게 잡고 해볼게요. 보통 스타트 레인지는 이렇게까지 넓게 안 잡는데 이 정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벨로시티는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까지 왔다 갔다 해라. OK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 틀어진다라는 의미는 좀 더 사람이 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목표가 자연스러움이었는데 자연스럽진 않죠. 실습을 위해서 너무 확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퀀타이즈를 휴머나이즈를 하셨을 때 스타트 레인지가 달라지면서 이 두 사운드가 겹치면 이렇게 원치 않는 소리가 납니다. 다시 퀀타이즈 안 한 사운드로 회귀했다가 네 마디만 선택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스타트 레인지는 4에서 3 정도, 벨로시티는 10에서 한 8에서 3 정도. 오케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소리 겹칩니다. 살짝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연주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연주한 것처럼 땅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살짝, 여기도 이 소리가 지금 너무 크죠. 내성보 소리는 줄여주고 상성보 소리가 큰 게 밸런스상 좋습니다. 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몇 단계 작업이 있었죠? 서스테인 페달 작업, 벨로시티 만지는 작업, 휴머나이즈 하는 작업. 그런데 또 만족스러우신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메트로놈을 듣고 친다 하더라도 정확히 쳐서 안정감은 줄 수 있지만 템포 변화가 있어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그 아티클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 되게 좋은 미디 작업의 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템포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템포 메커를 활용해라. 너의 음악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템포 마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자, 여기에 있습니다. 템포 트랙을 설정해서 템포 변화를 주셔야 돼요. 템포 변화를 얼마큼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음악은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템포를 다 주기 힘드니까 제가 템포를 줘놓은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얘는 이대로 저장해 놓고 지금과 같은 작업을 거친 게 얘예요. 이 버전입니다. 불필요한 애들 뮤트 시켜 놓고요. 하나의 팩으로 모아서 보시기 쉽게 가려 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는 게 템포 마커예요. 70에서 시작해서 65에서 70으로, 70에서 64로 다시 70으로, 최대한 사람이 연주했을 때도 자연스러운 루바토가 나올 수 있도록, 리타르단도가 있고 다시 템포를 땡기는 액션이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전체적으로 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아까 미디 파일과 똑같은 파일이에요. 근데 제가 서스테인 작업을 해놨고 벨로시티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퀀타이즈 작업되어 있는 거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휴머나이즈를 걸어놨어요. 자, 네, 일단 이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어떤가요? 아까보다는 훨씬 자연스럽죠. 여기까지가 미디 작업의 수순인 거예요. 만약에 미디 파일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럼 이걸 건반으로 치던지 마우스로 찍던지 뭔가 데이터를 발생시켜야 되고, 그 발생시킨 데이터가 완성이 됐다면 페달의 정보, 벨로시티의 정보, 템포의 정보, 그 외에 세부적인 작업들 혹은 보이싱을 다시 만진다던가, 미디 사운드는 미디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어쿠스틱 피아노에서 잘 나던 사운드가 미디에서 잘 났냐?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런 선택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작업 단계는 뭘까요? 이 사운드의 음색을 디지털 환경이라는 거에 맞춰서 이펙팅과 플러그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마무리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졸업 연주에 가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으면서 아쉬웠던 건 마무리의 믹싱 작업과 마스터링 작업이 조금만 더 잘 됐었으면 훨씬 더 빛났을 음악들이 사운드가 이렇게 정제되지 않아서 머디하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베이스 영역들이 웅웅웅 울리는 걸. 그래서 하이 부분에 좋은 사운드들을 다 깎아먹는 걸 보면서, 물론 홀의 그 스피커랑 울림도 영향이 컸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아쉬워서 이 수업에서 강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믹스 창에 오시면 지금 나머지는 다 뮤트가 돼 있고 if 예예요. 이 창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안 걸어놔도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플러스 8을 해놨죠. 첫 번째로 하실 작업은 하이패스 필터예요. 하이패스 필터라는 건 EQ에 달려있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50Hz 이하 때는 다 없애줄게라는 거예요. 왜 이 저음역대를 없애냐면 어차피 인간이 듣지 못하는 영역대의 사운드들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있음으로 해서 위쪽이 가져야 되는 에너지를 얘네가 말하자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쪽이 에너지를 못 발휘해요. 위쪽 에너지를 키워주면 얘네도 커지기 때문에 피크가 뜹니다.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는 영역 때문에 사운드가 괜히 볼륨만 큰 거예요.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를 걸어줍니다. 하이패스 필터를 걸면 소리가 이렇게 돼요. 이게 안 걸었을 때고 걸었을 때입니다. 이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느끼시려면 제가 30Hz대 이하를 다 깎아 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160 이하 깎았을 때, 80 이하 깎았을 때, 50 이하 깎았을 때, 그리고 안 깎았을 때. 깎는 것과 안 깎는 건 달라요. 물론 어쿠스틱 피아노 솔로만 있을 때는 안 깎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악기들과 매칭시킬 때는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헤르츠대 영역 외에는 필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이의 사운드를 쓸 건데 하이패스 필터 하나도 안 걸었다. 내가 스트링 쓸 건데 하나도 안 걸었다. 나중에 믹싱 해보면 사운드가 웅웅웅 거리면서 볼륨은 큰데 이상하게 파워가 없는, 뭔가 선명하지 않은 그런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과정을 가보면, 자, 이렇게 하이패스 필터를 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EQ 작업을 해줘요. 얘는 하이패스 필터를 또 한번 두 개 차등을 둬서 걸어놨는데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운드가 있을 때 66Hz 때부터 쉘브로 이렇게 부드럽게 깎아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얘를 옮기면 달라지죠. 그래서 EQ 조정을 하면 오래된 라디오나 전화기에서 들리는 듯한 사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아래쪽 영역대는 지금 들리지 않는 에너지만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깎고 여기에서 귀로 들으시면서 음색이 바뀌는 점을 피하시면 돼요. 어떤 유명한 믹싱 기사가 그냥 모든 악기의 베이스랑 드럼, 킥 빼고 100Hz 때 이하는 다 깎아라,
안 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정도로 하이패스 필터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냐? EQ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음색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은 깎고 필요한 부분은 부스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EQ는 여러 가지를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걸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10밴드 EQ예요. EQ를 걸게 되면 좀 더 사운드가 입체적으로 변해요. 안 깎았을 때의 둔탁했던 사운드, 깎았을 때 좀 더 선명해지는 사운드. 자, EQ 작업을 하셨으면 여기서는 EQ 작업을 하고 컴프레서를 거느냐, 컴프레서를 걸고 EQ 작업을 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컴프레서를 걸고 EQ 작업을 하는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다. 순서가 이랬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컴프레서를 걸어 보겠습니다. 컴프레서를 거는 건 단순히 볼륨을 키우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볼륨이 키워지는 것만큼 음색이 선명해지고 질감이 생깁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면, 피크가 뜰 수 있으니까 영역대를 내려놓을게요. 자, 지금 사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CLA2A라는 컴프레서를 걸어 볼게요. 피크는 절대 뜨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가 달라지죠. 이게 컴프레서 걸지 않았을 때고요. 이게 컴프레서 걸었을 때예요. 볼륨이 커지는 건 당연하지만 볼륨이 커지면서 정말 눈에 딱 보이듯 피아노라는 악기가 선명하게 보이죠. 이게 컴프레서의 작업입니다. 그냥 볼륨이 너무 작으니까 컴프레서 걸어서 키워줘 이게 아니라 각각 악기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색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그 악기가 사용해야 되는 영역만 딱 부스트 시켜줄 수 있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컴프레서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은 이제 리버브인데, 리버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취향이 너무 많이 갈리는데, 리버브는 악기에 공통적인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좋아요. 내 사운드가 너무 빈약하니까 동굴 소리 많이 만들어서 커버해야지, 이것보다는 악기들이 지금 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공간감들을 갖고 있어요. 걔네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간 안에서 울리는 듯 만들어주는 게 리버브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운드는 어떻게 보자면 너무 이제 건조하죠. 바로 귀 옆에서 듣는 것처럼. 그러면 리버브를 사용해서, 이건 제가 쓰는 파워 필터 리버브고요. 얘의 좋은 점은 스몰, 미디움, 라지, 베리 라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에서 제가 좋아하는 콘서트 LA를 선택한 다음에 이걸 믹스를 100%를 놓으면 100% 안 되고요. 일단은 한 10% 정도로 내려오신 다음에 여기서 조금씩 올리면서 공간감을 확인하시면 돼요. 어느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12시 정도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무 인위적이죠. 조금만 줘서 너무 귀에서 바로 옆에서 울리는 듯한 사운드만 피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리버브에도 취향에 따라서 브라이트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스페이스 공간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디케이를 어떻게 하고
스테레오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갈리지만 이 정도만 일단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됐으면 일단 믹싱 작업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에서 필요한 나름의 마스터링 과정을 겪어보면 지금은 피아노 트랙이 한 대기 때문에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지만 이게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베이스가 있다. 그럼 이런 작업이 4차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4트랙이 밸런스를 잘 갖는가 확인해야겠죠. 피아노가 너무 크거나 베이스가 너무 커서 드럼이 안 들린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 과정이 믹싱 과정이에요. 이 믹싱 과정 때는 볼륨을 크게 키우는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밸런스가 잘 맞으면 됩니다. 볼륨이 작다. 그러면 그냥 헤드폰 볼륨을 높이셔서 볼륨을 들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음악을 프로페셔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마스터링 작업을 조금 더 충실히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디 트랙, 템포 트랙, 미디 트랙에서 조절했던 벨로시티, 서스테인 여러 가지 퀀타이즈가 있었지만 마무리 작업 일단은 스테레오감을 조금 더 줘야 돼요. 지금 이 사운드는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제가 스테레오 이메저를 줘보겠습니다. 스테레오 이메저를 활성화시키면 자,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활성화시켜 볼게요.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 활성화시킨 상태입니다. 아는 상태 활성화시킨 상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업에는 스테레오 이미지가 있어요. 이 스테레오 이미지가 좁으면 아예 없으면 모노 사운드가 납니다. 모든 소리가 가운데서 들리는. 그리고 이게 점점 넓어지면 이게 스테레오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아노에 적정한, 어쿠스틱에 적정한 스테레오 이미지라는 게 있겠죠. 무조건 넓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적정한 영역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스테레오 이미지가 생기면서 여러분의 음악이 훨씬 더 완성도가 있어져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마스터링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지금은 피아노 솔로니까 마스터링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별로예요. 그래도 실습을 위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내 사운드가 이 정도였어요. 마스터링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든 믹싱 사운드가 좋은지를 제3자의 눈으로, 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곡에 필요한 부분들을 부스트 시켜주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사운드를 엄청나게 증폭시켜줍니다. 그래서 마스터링을 걸게 되면 지금이 안 걸었을 때고요. 지금이 걸었을 때예요. 안 걸었을 때, 걸었을 때. 물론 피아노 솔로곡을 이렇게까지 걸 필요도 없고 팝, 락 이런 장르로 걸 필요도 없지만 마스터링 과정은 중요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음원을 어딘가에서 틀었을 때 볼륨이 작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이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볼륨에는 항상 내가 원치 않는 노이즈 영역이 같이 부스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미터를 가지고 내 LUFS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LUFS 수치는 여러분 음악의 크기를 수치화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음악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19 정도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이 딱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힙합 음악 마이너스 10에서 한 8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웬만한 가요는 마이너스 한 9 정도. 그러니까 CD를 낸다면 마이너스 9로 맞춰야 됩니다. 제로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음원을 보낼 때는 마이너스 24에서 23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셋 같은 경우에 이런 수치들이 써 있어요. 이게 유럽 브로드캐스팅 유닛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유럽 방송들은 마이너스 18, 9 이런 이제 유닛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잡아보면 딱 티가 나냐면 오케이, EBU 잡았습니다. 그러면 프리셋이 지금 타겟이 몇으로 잡히죠? 마이너스 23으로 잡히죠. 유럽 브로드캐스팅 유닛 R128에 LUFS 18 이거는 아마 그 28이 아니라 다른 수치인가 봐요. 얘로 프리셋을 잡으면 마이너스 23까지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볼륨도 어떻게 보면 너무 크죠? 23이 타겟인데 마이너스 19로 돼 있으니까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음원을 플레이했을 때 와, 이 사운드 되게 잘 붙네 라고 하려면 마이너스 14 정도까지는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미디 작업을 해서 이 LUFS를 걸었는데 마이너스 32가 나오더라. 그래서 난 왕창 볼륨 올려놓고 지금 작업하고 있다. 그거 믹스 다운 해가지고 어디 갖고 가서 틀면 사운드가 너무 별론데? 사운드는 일단 커야지 매력적입니다. 큰 소리가 매력적이에요. 그렇다고 막 크게만 잡으려고 만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큰 소리가 매력적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과정인지 보이시죠? 피아노 솔로 하나만 가지고도 이 과정을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으로 수업 마무리를 한번 지어드리면 이게 사운드가 지금 잘 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 거 메모리 카드가 하나 나가면서 갑자기 사운드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찌직찌직 하는 소리가 들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가장 최근에 작업한 SBS 30주년 기념 이제 스팟이라고 불러요. ID 스팟이라고 부르는데 그 작업이었고 아마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도 지금 들으면 사운드가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작업 없이 하이패스 필터 없이 컴프레서 없이 EQ 작업 없이 그 다음에 이미지라던가 마지막에 이거는 마스터링은 안 건 건데 그래도 볼륨을 이렇게 크게 키우는 작업 없이 만약에 이 사운드를 들으시면 어떻게 사운드가 들리냐면요. 이렇게 들려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둘 다 매력은 달라요. 좀 적절한 볼륨 내에서 차분하게 뭔가 진행하는 듯한 이런 사운드를 미디 작업 때 하시고 믹싱 기사와 마스터링 기사가 이런 영역이면 더 에너지를 살려야죠. 펀치감이 있게 부스트 시키고 이런 작업을 해주면 분류가 돼서 훨씬 좋겠죠. 그런데 방금 들었던 그 음악과 이 사운드는 전혀 다르죠. 이게 말하자면 마무리 작업 때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하이패스 필터, EQ, 리버브, 컴프레서, 이미저, 그 다음에 마스터링, 이 모든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잘 밸런스 있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의 음악이 훨씬 더 마지막에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디 작업으로
어떻게 벨로시티를 조절하고 퀀타이즈를 조절하고 이것보다는 쉽게 미디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곡하신 곡을 조금 더 리얼라이제이션 할 때 파일을 가져와서 서스테인 페달, 템포 조절, 벨로시티랑 퀀타이즈, 휴머나이즈처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펙터를 사용해서 그 작업들을 이렇게 완성시켜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미디에 관심 있으시면 이거 외에도 다른 미디 작업에 대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어쿠스틱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내 음악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작곡가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